최근 후쿠시마 지진으로 충격에 빠진 일본에서는 또다시 도쿄올림픽 정상 개최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일본 전문가들은 지난 13일 발생한 지진이 10년 전 동일본 대지진의 여진일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또한 길게는 30년 동안 크고 작은 여진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추가 여진이 언제 다시 발생할지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후쿠시마에 7.3의 강진이 덮친 뒤 일본에서는 조선인이 우물에 독을 풀었다는 유언비어가 트위터에서 회자돼 충격을 주었습니다. 약 100년 전인 1923년 9월 1일 도쿄 일대에서 일어난 규모 7.3의 간토 대지진 이후에도 조선인이 우물에 독을 넣었다는 유언비어가 돌았습니다. 당시 6천여 명의 조선인들은 일본인들이 결성한 자경단에 의해 희생되었습니다. 일본 정부 역시 자경단 활동을 사실상 방조했습니다. 일본은 당시 지진으로 인해 엄청난 사상자와 피해가 속출했고 치안도 무너져 민심과 사회질서가 대단히 혼란스러워졌습니다. 그렇게 서로를 믿지 못하는 불신이 팽배한 가운데 내무성은 계엄령을 선포하고 이를 수습하고자 적개심을 확산시켜가며 조선인 학살에 구실을 쌓았습니다. 네티즌들은 100여 년이 지난 지금도 이 같은 글이 올라오자 최저 최악의 차별 선동이라며 절대 용서할 수 없다는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국내 일부 네티즌은 이미 독이 가득한데 후쿠시마에 뭐하러 독을 타나 라며 냉소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우려되는 것은 지금 일본 정부가 위기를 해결해 나가는 포악한 방식이 단지 트위터 한 유언비어뿐만 아니라 지금 일본 내에서 버젓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재건포용을 외쳤던 도쿄올림픽은 이제 재난과 공포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일본은 그동안 도쿄올림픽을 치르면서 어이없는 일들을 벌여왔습니다. 우기기를 응원에 사용하고 독도를 자신들의 땅이라 선전하려 했습니다. 또한 원전 오염수를 방출하고 후쿠시마 식자재를 선수들에게 공급한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일본은 평화와 화합의 제전이라 불리는 올림픽에서 납득하기 힘든 일들을 하려 했고 이제 이런 시도는 역대급 재앙의 연속으로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일본은 도쿄올림픽 성화봉송 출발지를 원전 사고를 극복했다는 의미로 후쿠시마 제2빌리지로 정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의 지진이 후쿠시마의 일대를 강타하면서 제2빌리지도 피해를 입었습니다. 15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이번 지진으로 제2빌리지 내에 숙박시설 3개동 가운데 한 개동에 수십 센치의 균열이 생긴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했습니다. 제2빌리지는 2011년 동일본 대지진 피해에 대한 극복 의지를 일본 정부가 대내외에 강조하는 상징적인 장소였습니다. 하지만 이곳에 또다시 지진이 발생하며 불길한 전조를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일본의 한 지방자치단체가 정부의 코로나 대응에 대한 불만으로 도쿄올림픽 성화봉송을 중단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일본 시마네현이 오는 5월 시마네현에서 실시할 예정인 도쿄올림픽 성화봉송을 중단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17일 교도통신 등이 보도했습니다. 마루에메 타스야 시마네현 지사는 기자회견에서 도쿄올림픽, 패럴림픽 개최에 대해 열리면 곤란하다, 자격이 없다라고 정부와 도쿄도를 비판하면서 개선이 안 될 경우 개최 반대 의사를 밝힌 바 있습니다. 일본은 지금 이렇게 도쿄올림픽을 강행하더라도 성화봉송부터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 LG 생활건강은 피지오겔 생산지를 태국에서 일본 사이타마현으로 변경해 논란이 되었습니다. 사이타마는 후쿠시마에 가깝게 있어서 방사능에 대한 우려가 크기 때문에 국내 소비자는 강력하게 반발했습니다. 이같이 국내에서 저항이 커지자 LG 생활건강은 최근 일본에서 제조하는 제품을 국내에서 판매 중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또한 앞으로 국내에 보급하는 피지오겔 제품을 태국에서 생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LG 생활건강의 이 같은 결정은 설 연휴 기간 중 일본의 강진이 발생해 후쿠시마 원전에 물이 흘러 넘치는 사고가 일어난 것도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이번에 후쿠시마 강진은 도요타 자동차의 공장 가동도 멈춰 세웠습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도요타 자동차는 오는 17일부터 최장 4일 동안 일본 내 9개 공장에 14개 라인의 가동을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도요타 공장은 거래처 기업의 피해로 자동차 생산에 필요한 부품이 부족해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라고 교도통신은 전했습니다. 또한 세계 3위 차량용 반도체 회사 일본의 르네사스 일렉트로닉스가 지진으로 인해 일부 공장 운영을 중단했습니다. 최근 글로벌 차량용 반도체 부족에 대응하여 생산량을 늘려온 르네사스는 가동을 서두르고 있었으나 이번 지진으로 인해 피해를 면하기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르네사스는 10년 전에도 동일본 대지진으로 주력 사업장인 나카 공장이 피해를 입어 3개월간 조업을 못하면서 도요타와 혼다 등 일본 완성차 업체들의 조업에 타격을 받은 바 있습니다. 앞으로 후쿠시마에 더 큰 강진이 온다면 일본이 지탱하는 자동차 산업이 무너질 수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 후쿠시마가 지진 피해를 극복하고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하다며 도쿄올림픽을 이용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올림픽을 앞두고 또다시 지진이 일어나며 이 같은 시도는 물거품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일본은 22일 다케시마의 날을 앞두고 독도 갈등을 재점화할 태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 군 당국이 일본 자위대의 독도 침광 시나리오 등이 당긴 내부 문건을 작성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자 일본 방위성이 사실이라면 전혀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하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일본 정부는 지난달 독도와 센카쿠열도, 쿠릴섬에 대한 영유권 주장을 담은 홈페이지에 독도 관련 내용을 보강해 우리와 주변국들의 반발을 샀습니다. 일본 방위성은 지난해 7월 내놓은 방위백서에서도 독도 영유권 주장을 2005년 이후 16년째 되풀이했습니다. 최근까지 이 같은 일본의 독도 야욕에 북한도 날강도적 행위이자 천년 숙적이라며 강한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또한 독도에 관한 연구로 잘 알려진 호사카 유지 교수는 최근 놀라운 미국 관련 독도 자료를 내놓았습니다. 1954년 8월 26일 미 국무성은 독도 영유권을 둘러싼 한일 분쟁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을 명쾌하게 부정했다고 밝혔다는 것입니다. 호사카 교수가 공개한 문서에는 독도를 미군의 폭격 연습장으로 사용한다는 소식에 한국 정부는 강력히 미국 측에 항의를 했고, 미군은 1953년 1월 20일의 서한을 통해 독도를 폭격 연습장으로 쓰지 않겠다는 약속이 들어있었습니다. 호사카 교수는 이 문서에 당시에 미국이 한국의 독도 영유권을 인정한 사실이 있기 때문에 일본이 독도를 영유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일본의 이 같은 주변국에 대한 영토 주장에 러시아 푸틴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최근 일본과 쿠릴 내개선 반환에 관한 협상을 하지 않을 방침을 분명히 했다고 NHK 등이 15일 보도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최근 일본과 러시아 간 평화조약 교섭과 관련해 헌법에 어긋나는 일을 하지 않겠다며 쿠릴 내개선 반환을 둘러싼 협의를 더는 행하지 않을 생각이라고 언명했습니다. 러시아에서는 작년 7월 푸틴 대통령이 주도하는 개헌을 하여 타국의 영토를 이양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을 넣었습니다. 일본이 영토를 달라고 하지 못하게 아예 법을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일본 정부는 올림픽에 앞서 백신 접종을 서둘러 시행하겠다고 했지만 지금의 상황은 전 국민이 백신을 접종받으려면 올림픽까지는 어림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본은 17일부터 의료 종사자부터 백신 접종을 시작하지만 일본 정부는 16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 전 국민의 무료 접종을 마치는데 1년가량 걸릴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최근 스가 정권은 혐한 감정을 조장하는 발언을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코로나와 지진 등 악재가 겹친 스가 정권은 이를 다시 혐한에 의존하려 하고 있다고 비판받고 있습니다. 일본에선 최근 비한 3원칙을 들며 앞으로 한국을 도와주지 않을 것이며 가르쳐주지도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마치 일본의 도움 없이 한국에 큰 문제가 생길 것처럼 위협한 것입니다. 이에 우리 네티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땡큐. 모리요시로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 위원장의 여성 비하 발언 후 폭풍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자원봉사자 약 400명과 성화봉송주자 2명 등이 사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직위에는 4,500건이 넘는 항의 전화와 문자가 왔습니다. 모리 위원장의 사과에도 역풍은 더욱 확산되고 있습니다. 일본 언론들도 관련 소식을 대대적으로 보도하며 사퇴를 압박하는 모양새입니다. 조직위 역시 이사와 평의원이 함께 참여하는 긴급합동회의를 열기로 합의했습니다. 회의에서 모리 위원장의 행보가 결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문제는 시민들의 분노와 정반대로 움직이는 정치권입니다. 집권자민당 니카이 간사장은 전날 기자회견에 참석해 자원봉사자의 사태가 잇따르고 있는 것과 관련해 이렇게 발언했습니다. 사퇴하고 싶다면 사퇴해야 한다. 새로운 자원봉사자를 모집해 추가할 수밖에 없다. 거의 아나무인에 가까운 답변입니다. 역시 일본 정치인답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민들은 간사장의 답변이 매우 부적절했다며 더욱 분노하고 있습니다. 스가 요시히데 총리도 모리 회장 사태에서 발을 빼고 있습니다. 관련 질문을 받은 그는 사임 여부는 전적으로 조직위가 결정해야 할 사안이라며 발을 뺐습니다. 사실상 감싸주기를 하는 겁니다. 도쿄신문은 정치권의 모리 감싸기가 그의 배경 때문이라고 해석했습니다. 모리 회장은 자민당 내 최대 파벌인 호소다파를 이끌었고 전직 총리였습니다. 10년 전 정계를 은퇴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당내 영향력이 큰 만큼 누구도 사퇴하라는 말을
꺼내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성난 일본 시민들은 도쿄에 있는 일본 올림픽 건물 앞에 모였습니다. 이들은 몰이 아웃, 침묵하지 않겠다 등이 적힌 피켓을 들고 2시간 가까이 시위를 했습니다. 이날 몇몇 시민들의 손에는 빗자루가 들려 있었습니다. 몰이 위원장이 지난 4일 사과 기자회견에서 한 발언 때문입니다. 상황이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간단하게 사건을 요약해드리겠습니다. 몰이 위원장은 지난 3일 올림픽위원회 임시평의원회에서 이렇게 발언했습니다. 여성이 많은 이사회는 회의 진행의 시간이 너무 걸린다. 여성은 경쟁심이 강해서 한 명이 얘기하면 지기 싫어서 너도 나도 얘기하는 경향이 있다. 이 발언은 엄청난 논란이 되고 세계 주요 외신들도 비중 있게 다루었습니다. 그러자 모리는 바로 다음날 기자회견을 열어 긴급히 사과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내가 대형 쓰레기라면 쓸어버리면 되지 않나? 시민들이 빗자루를 들고 있는 건 쓸어버리겠다는 뜻이 담겼습니다. 사퇴하라는 겁니다. 모리 회장의 사임을 요구하는 온라인 서명 운동에는 9일 오후 5시까지 14만 명 이상이 참여했습니다. 모리 회장 발언의 여파가 큰 것은 이번 일이 한 사람의 일회성 실수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는 일본 사회의 뿌리 깊은 성차별을 드러냈다는 평가입니다. 온라인 서명을 주도한 이들은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모리 회장의 발언은 양성평등 추진이라는 일본을 포함한 세계 각국이 가진 책무에 반하고 올림픽 정신에도 위배된다. 절대 용인할 수 없다. 결국 국제올림픽위원회 IOC도 관련 사태에 대해서 입을 열었습니다. 지난 9일 IOC는 공식 설명을 발표해 이렇게 밝혔습니다. 모리 위원장의 최근 발언은 IOC 헌신이나 2020 올림픽 의제 개혁에 모순되는 것으로서 완전히 부적절하다. 그런데 IOC의 대응도 상당히 모순적입니다. 처음 관련 문제가 불거졌을 때 IOC는 이런 입장을 냈습니다. 모리 위원장은 발언에 대해 사과했다. IOC는 이 문제가 종료됐다고 생각한다. 오히려 은근슬쩍 모리 위원장의 편을 든 것입니다. 그러나 비난의 여론이 더욱 확산되자 황급히 불 끄기에 나선 것이죠. 다만 IOC는 끝까지 부적절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모리 위원장의 사퇴 압박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은 것입니다. 네, IOC는 양성평등과 같은 인류의 핵심 가치보다 올림픽의 개최에만 설안이 된 것입니다. 그들이 가장 중요한 건 돈일 테니까요. 그런데 이걸 어쩌죠? 돈줄에도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올림픽 스폰서 기업들이 일제히 비판에 가세한 것입니다. 사실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가 가장 두려운 것은 올림픽 스폰서 기업들의 이탈입니다. NHK에 따르면 도쿄올림픽 스폰서 기업들이 일제히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총 70개의 기업 중 NHK 취재에 응답한 곳은 54개입니다. 이들 중 36개 기업은 모리의 발언을 용인할 수 없다고 응답했습니다. 22개 기업은 시민들로부터 강력한 항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시민들은 이들 기업을 향해서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도쿄올림픽 스폰서에서 빠져야 하지 않느냐? 모리 회장의 사임을 강력하게 요구해달라. 결국 여론을 의식한 듯 스폰서 기업들은 모리 회장의 발언에 대해 공개적인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JR 동일본 후카사와 유지 회장은 기자회견을 열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올림픽 정신에서 봐도 대단히 부적절한 발언이다. 핵심 스폰서 아사히 맥주 역시 모리 회장의 발언은 남녀평등을 지향하는 올림픽 패럴림픽 정신에 비추어 잘못된 표현이며 불행한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일본생명도 이번 발언에 대해 매우 유감이다. 조직위원회에 이런 취지를 전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언론계 스폰서인 요미우리 신문, 아사히 신문, 이온 게이자이 신문 등도 사설을 통해 모리 회장의 발언을 비판했습니다. 현재까지는 비판에 그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리 회장이 사퇴하지 않고 버티거나 사태가 더욱 확산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스폰서들은 후원을 중단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는 스폰서 기업들이 어떤 정의를 위해서 하는 행동이 아닙니다. 스폰서 기업들은
이번 사태가 자사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으로 번지지 않을까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네, 결국 자신들의 이미지와 이익을 위해서 후원을 중단하는 것입니다. 사태가 진화되지 않으면 올림픽 개최 자체도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미 국내외적으로 올림픽 개최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일본 시민들의 80% 이상이 개최를 반대하고 있죠. 만약 개최를 하더라도 무관중으로 하거나 관중을 대폭 줄여야 한다는 게 대부분의 생각입니다. 한편 도쿄올림픽 계획안 플레이북이 지난 9일 발표되었습니다. 이 계획안에 따르면 선수와 감독은 최소 4일에 한 번은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들은 웹 시스템을 통해 검사 일정을 예약할 수 있으며 종목과 경기 일정에 따라 검사 시기와 빈도는 조정될 것이라고 계획안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계획안은 선수들의 14일 활동 계획을 제시하며 지정된 숙소 외의 이동은 불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관광지, 상점, 식당, 술집은 물론 체육관도 방문할 수 없습니다. 마스크는 항시 착용해야 하지만 훈련, 경기, 식사만은 예외사항을 두었습니다. 개인 간의 사회적 거리는 2m를 유지하도록 했습니다. 호응, 하이파이브, 박수 등 신체 접촉도 안 됩니다. 이럴 거면 올림픽을 왜 개최하는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시사TV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